여러분, F-22 스텔스 전투기를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격추시켰던 전자전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바로 EA6 브라보의 명성과 명예를 이어받은 환상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장비인 레이더, 이게 먹통이 된다면 장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하겠죠. 걸프전을 예를 들면요, 전쟁이 개시되어서부터 초기에 한 3, 40여일간 적의 눈을 멀게 한 이후에 주요 핵심 전략 표적들을 순차적으로 다 부셔버리니까 지상군이 하루에 100km를 진군할 정도로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군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아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증명이 된 셈이죠. 바로 이런 공군의 폭격이 가능하게 한 데에는 전자전기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미국도요, 실제로 공중전에서 잃었던 전투기보다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잃었던 전투기의 수가 더 많았는데요. 바로 이 지대공 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 공군은 고민을 하다가 미군 당국이 고안을 해낸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 혁혁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여 코소보 내전이나 걸프전 등에서 맹활약을 하였죠. 바로 EA6 브라보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전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미군은요, EA6 브라보의 노하우에 따라 새로운 대체 기체를 선정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세계 최강의 항공력을 유지 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라울러를 대체할 차세대 전자전기에 대한 개발 계획에 착수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자국 내 영공에서 공중전을 하거나 전쟁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보니 자신들의 항공력을 해외에 투사시켜서 주로 전쟁과 전투를 수행했죠.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정도의 전자전기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은요, 차세대 전자전기로 FA-18 에코 브라보 타입의 슈퍼 호넷 기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슈퍼 호넷은요, F-35B 타입과 함께 가장 발전된 미 해군의 함재기죠. 그러다 보니 그라울러는 슈퍼 호넷 자체를 만들었던 보잉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보잉사는 2001년에 그라울러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2006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미 해군의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적의 방공망은 식은 죽 먹기가 된 거죠. EA-18 그라울러는요, 전장이 18.3m, 무게는 15톤, 2명의 승무원이 탑승을 하고요. 3,330km의 항속거리와 720km의 전투 행동 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 1.8의 최고 속도를 자랑하며 9개의 하드 포인트에 8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울러는 전자전기에 속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무장만 장착을 하고 이륙을 합니다. AGM-88 함 대방사 미사일이 있고요. 공대공 미사일로 암람 정도를 장착합니다. 그 외에는 전자전기답게 엄청난 항전 장비들을 장착하게 되죠. 전자전 째밍 포드도 있고요. 또 탐지 포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자전 공격용 AES 미션 컴퓨터, 기타의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요. 자체 레이더는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잘 아시겠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터보팬 엔진을 2기 장착을 하고 있죠. 그라울러는 슈퍼 호넷을 기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형으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큰 차이는 슈퍼 호넷은 날개 끝에 이제 사이드 와인더가 달려 있다면 그라울러는 날개 끝에 적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앞서도 소개했지만 전자전에는요, ES, EP, EA라고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ES는 전자전 지원, Electric Support, 그리고 EP는 Electric Protection, 그리고 EA는 Electric Attack입니다. 자, 먼저 ES로 적의 레이더의 전자파를 수집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아군의 정보를 허상으로 입력을 시키거나 아니면 째밍을 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EA를 구사하게 됩니다. 또한 적이 공격하는 EA에 대해서 ES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스스로가 ES와 EP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전자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 당연히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첨두에 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스트라이크 패키지란 미 공군이 대대적인 공습 전단을 꾸리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바로 대규모 공격 편대군입니다. 전투기는요, 스스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서의 힘은 별로 크게 발휘를 못하지만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는 엄청난 화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함정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제일 먼저 발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표적과 방공망을 때리게 되면 이어서 공격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 공격 편대에는 2대의 그라울러가 편성이 되어서 제일 앞단에서 전자전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격 편대는 적의 지휘소와 같은 주요 표적들을 타격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EA-18 그라울러는 혁혁한 임무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적의 통신시설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적의 눈을 멀게 만들면서 아군 항공기를 호위하게 되니까 보다 수월하게 적진에 침투해서 주요 표적들을 때리고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그라울러는 2011년 리비아 내전 때 첫 투입이 되는데요. 당시 미국이 했던 게 오디세이 새벽 작전이었죠. 5대의 그라울러가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리비아의 방공망을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니까 레이더를 가동해야 미사일을 쏘고 방공망을 가동하고 할 텐데 이게 완전 다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그라울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자체 장착한 A사 레이더의 성능에 있는데요. 그라울러는 단순히 추적만 되는 게 아니라 전자전 능력까지 있거든요. 따라서 A사 레이더를 통해서 적기를 탐지를 하면 이때 리시버를 가동시켜서 광대역 수신기를 통해서 적의 주파수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 적의 레이더 주파수에 맞춰서 방해 전파를 쏴버리는 거죠. 이때 강한 고출력 빔을 방사를 해서 적의 레이더를 먹통을 만들어버리는 원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출력을 고출력으로 쏴버릴 경우에는 적의 레이더에 회로를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강한 방해 전파를 발사할 수가 있어요. 이 3대 이상의 그라울러만 있으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의 근원점을 신속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적의 주요 시설과 심지어는 요인들까지도 바로 타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라울러의 또 다른 능력, 세계 최강 랩터 전투기를 공중에서 격추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훈련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2007년, 2009년 2번에 걸쳐서 성과를 내었는데요. 이건 전 세계의 항공 매니아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공군에게도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따라서 그라울러의 전자전 능력은 완벽하게 검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요, 이 그라울러를 150여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만큼 가격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한 대당 대략 8,900억 정도 합니다. 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맞먹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이고요. 전 세계에는 호주 외에는 절대 팔지 않고 있습니다. KF-21이 완성이 되면 이후에 KF-21로 전자전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국산 항공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시다. 오늘은 현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알람,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